안녕하세요. 전통장의 명인 공성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중리 토종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공성희입니다. 나이는 65세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고요. 제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예. 선생님이 꿈이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에 집 뒤에 사과나무를 5개 심었대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전원적인 생활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구나. 내가 대학 가서 선생님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농촌으로 가서 같이 농사 지면서 사과나무에 사과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전원 생활을 꿈꾸며 사는 게 행복한 삶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모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자원해서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어요. 시인처럼 살기 위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소득이 좀 일정하지 않았어요. 전통장을 담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시인이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일기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이제 문인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같이 동호인을 찾다 보니까 없었어요, 증평에. 그래서 제가 광고를 내고 이제 광고에 동호인을 모아서 아예 문인협회 이제 전신 샘문학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 문인협회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쓰기도 하고 장단글기도 하고 이제 겸사겸사 일이 이제 농촌일기를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이제 전통장을 이제 담그는데 이제 생활이 발전하고 1인 가구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통 장르는 많이 사라지고 이제 마트에서 금방 만들어진 맛이 가미된 그런 식품들이 많이 팔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제 나만이라도 누군가는 이 전통의 저 식품을 좀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가미되지 않은 예전부터 어머님이 해오던 메주를 쓰고 장을 담는 그 방식 또 3년간 숙성을 해서 이거 익은 다음에 나가는 그냥 오랜 기다림에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된 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소신과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23년째가 됐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군가도 이런 뜻을 가지고 일할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통장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론하고 실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이제 실패와 이런 거를 거듭해서 저희들이 어느 임계점, 어느 시기에 잘 뜬다, 어느 온도에 잘 뜬다는 걸 쭉 기록에 남아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요. 많이 어려워요. 이제 비수기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주문 이제 식당 같은 데 많이 주문하고 좋은데, 또 뭐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제품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일반 제품하고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걸 해야 되겠다.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쭉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고객들이 믿어주고, 저 제품은 신뢰를 가지고 일하니까 이거 먹어줄 수 있다는 이래서 이제 손님들이 계속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고정 고객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이 제품, 이 사업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제 보람이라 그럴까요? 이제 가끔 이제 아픈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세요. 전통적인 식품들을 먹으면서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걸 먹으면서 몸이 이제 회복되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고맙다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또 그런 다른 분들을 자꾸 소개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제품이 저희만의 특징,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개업했을 때에 이제 용인의 유명한 식당이 저희 제품을 이름도 없는 저희 시골의 조그만 제품을 먹어보고 이 맛이 굉장히 좋다 생각해서 그분이 그 제품을 쓰게 됐어요. 저희 제품을. 지금까지 10년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굉장한 많은 양을 팔아요. 식당이 유명해요. 골프장 옆에. 근데 맛이 일정하지 않으면 식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쑥날쑥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맛을 꾸준히 유지해오는 저희만의 비법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이제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아이들 교육이 엄청 인성교육 이런 거 엄청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면 이다음에 커서 또 그런 사랑으로 또 다른 거로 이루지 않을까. 그 일은 제가 못 해본 일이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뭐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사업으로 좀 어떻게 일어서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경험해 보건데 그렇습니다. 길게 가야 조금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 바쁜데도 그걸 하고 해야 돼, 저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배려해서 다녀와라. 가서 글 쓰는데 갔다 와라. 그림 그리는데 갔다 와라.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고 배려를 해 줬어요, 여태까지. 그전에는 그런 고마움을 못 느꼈었는데 당연한 거를 알았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웠다. 그런 배려가 없었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만든 제품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 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보면 제가 더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일을 힘 닿는 데까지 제가 하면서 이런 보람 있는 일을 계속 전승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우리가 오르지 못한 산은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제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중도에 중학교 때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시력을 잃으셔서 완전히 시력을 잃고 부모님도 잃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분이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공부하면서 결국은 장애인은 외국 유학도 갈 수 없는 그 시대에 그거를 뚫고 역경을 이기고서 이제 미국으로 장애인 신분이지만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학을 갑니다.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백악관의 보좌관도 되고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감명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좀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그 책을 권하고 싶고 또 그런 힘을 저도 주고 싶습니다.